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해설입니다. 3일 동안의 연방정부 폐쇄 사태가 어제 끝이 났습니다. 민주당 공화당 상원이 어제 3주간의 임시 단기 예산을 통과시켰고 하원이 이를 승인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서명을 하면서 3일 동안 정치권의 대대적인 충돌이 막을 내렸습니다. 이 정부 폐쇄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민주당의 명분은 무엇이었고 이 조치가 3일 동안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끝이 난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이것이 질문입니다. 명분은 어릴 때 입국한 70만 명의 불법 이민자 구제를 위한 것이 가장 중요한 명분이었고, 그러나 민주당이 이를 위해서 극단적인 조치를 취한 것은 정치적인 계산착오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정부 폐쇄 종식의 원인이었던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번 정치적인 대결에서 민주당이 항복했다라는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일 만에 끝이 난 정부 폐쇄 사태, 협상의 진행은 어떻게 됐는지, 또 정치적인 이해득실의 평가는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협상의 진행 과정입니다. 정부 폐쇄가 된 직후부터 공화당과 민주당은 서로에 대한 비난전을 아주 뜨겁게 벌였습니다. 이번 사태가 11월 중간선거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 와중에 한 25명으로 꼽히고 있는 공화당 민주당의 중도적인 의원들이 나서서 중재 작업을 벌였습니다. 최근에 계속 말실수를 하고 말 바꾸기를 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막후로 물러섰고, 공화당 상원원내 총무인 노련한 정치인인 켄터키주의 미치 맥코널 상원의원이 선봉장 역할을 했습니다. 결국 양측은 어제 오후에 임시 예산안 3주짜리 2월 8일까지입니다. 이것을 표결에 붙이기로 합의를 했고, 표결 결과 81대 18로 통과가 됐습니다. 공화당 의원 48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여기에 민주당 의원 33명이 합서를 해서 통과가 된 것입니다. 이 정부 폐쇄를 선택했던 민주당이 얻은 것은 무엇일까? 첫째는 공화당 상원에서 다카 문제, 드리머 문제 논의를 본격적으로 하겠다 하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두 번째는 칩, 저소득 청어린이 의료 지원 한 900만 명 정도 되는데 6년 동안 계속한다. 이런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그럼 공화당이 얻은 것은 무엇인가? 민주당의 단기 예산 통과 저지를 중지하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일단 공화당은 상하원 다수당에다가 화이트하우스를 장악한 당인데 정부 폐쇄를 조기에 종식시킬 수 있다, 이런 정치적인 능력을 인정받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오후에 일어난 조치에 대해서 주요 언론들이 일제히 루저는 누구고 위너는 누구냐, 이것을 골라보았습니다. 대부분의 평가는 공화당이 위너, 민주당이 루저입니다. 일부에서는 민주당이 항복을 했다 하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민주당에게 불리한 평가가 내린 이유를 종합을 하면은 이런 것들입니다. 첫째, 미치 맥코널 공화당 상원 총무가 상원에서 공개 약속을 한 것은 이겁니다. Intention to address the dreamer issue. 의사가 있는데 그 의사가 뭐냐면은 드리머들의 문제를 address 하겠다, 본격적으로 착수하겠다, 역점을 두어서 다루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드리머들의 추방 유예를 보장하겠다, 이런 것과는 매우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단지 본격적인 의제로 다뤄보겠다. 그러니까 공화당 지도부가 굉장히 유리한 흥정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는 이것이 상원에서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상원보다 보수계 의원들이 훨씬 더 많이 포진을 하고 있는 하원에서 이것을 인준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지지한다는 보장은 더더욱 없습니다. 그로 공화당의 처분에 맡긴다는 정도의 약속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어제 상원 총무의 말은 약속이라든가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보장 없는 약속은 사실상 손해보는 장사였다. 그런 평가입니다. 또 다른 평가, 민주당의 태도에 대해서 어떤 언론은 계산착오였다, miscalculation이었다, 그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최근 여론조사 시에 국민들의 대부분이 드리머들의 문제에 대해서 매우 동정적이고 이들의 구제를 원한다, 이것이 나타나는 것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곁들여서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소수의 멸시 언어 사용, 이런 것들은 이제 역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결론은 소수당으로서 힘을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점을 예산 통과, 즉 정부 폐쇄 불사, 이것을 시점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명분을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는 불쌍한 70만 명의 드리머들의 구제, 여기로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에 함정이 있었습니다. 국민들의 대부분이 드리머들을 동정하는 것은 맞습니다. 또 그 구제를 지지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빠진 것은 그 조치가 미국 국민 전체의 안녕을 해치는 정부 폐쇄 위에 하는 것에는 전혀 동의를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한 서베이 결과를 보면은 이 레드 스테이트 중심의 조사인데 공화당 우세 지역의 조사입니다. 정부 폐쇄의 책임이 누가 있느냐? 48%가 민주당, 39%가 공화당,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공화당이 재빨리 중요한 스테이트들, 플로리다, 미시간, 오하이오,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이런 주에서 대대적인 전화 메시지 보내기 운동을 폈습니다. 그 내용은 민주당이 미국 시민들 위해 불법 이민자를 우선시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민주당이 굉장히 큰 압력을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게다가 이제 민주당 내부의 이견과 긴장까지 이제 조장이 됐는데, 재선에 나갈 의원들 10명, 트럼프 승리주에서 아주 힘겨운 싸움을 벌여야 하는데, 만일 여기서 낙선을 하면은 민주당의 힘은 더 허약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0년도 대선에 나설 민주당 의원들도 정부 폐쇄 조치에는 주저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민주당 상원 지도부에서는 이번 사태를 빨리 종결짓자, 그리고 11월 중간선거는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투표인들이 이번 일을 좀 잊어줬으면 한다, 이런 결론을 내게 됐다는 것이 대부분 정치권들의 평가입니다. 이 결과 이민 옹호 그룹, 다카 해당자, 또 진보계 쪽에서는 우리가 민주당에게 또다시 배반을 당했다라고 가슴을 치고 있다, 그런 기사도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미국을 장악하고 있는 반이민 정서, 여기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트럼프 시대에는 바로 반이민 정서를 자극하는 것으로 도래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집권한 이후에 보수계 공화당이 이 반이민 정서, anti-immigration, 이것을 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바로 우리가 이민자로 지금 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주류 사회의 시각 중에 아시아는 모범 이민자다, 아시아는 모범 소수계다, 이런 이미지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궁극적으로는 이민자 그룹에 소속이 되어 있는 존재인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지금 보면은 소수의 힘없는 그룹에 대한 편견, 월권은 아주 쉽게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1월 23일) 화요일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연방정부의 셧다운 사태가 사흘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상원과 하원은 어제 잇따라 본회의를 열어 내달 8일이 기한인 3주 동안의 임시예산 지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은 임시예산이 끝나는 2월 8일 이전에 드리머 구제 조항을 포함한 이민 법안을 상정하겠다는 미치 메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의 언지를 받고 임시예산 지출 법안에 동의했습니다. 이로써 4년 3개월 만에 벌어진 셧다운 사태가 일단락되고 연방정부 업무가 정상화되게 됐습니다. 그러나 공화당 측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오는 2월 8일 다시 한번 연방정부 폐쇄 사태가 초래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새벽 알래스카주 코디악 남동쪽 175마일의 알래스카만 해상에서 규모 7.9의 지진이 발생해 알래스카 반도와 알류선 열도,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에 쓰나미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워싱턴주와 오레건주, 그리고 캘리포니아주 해안, 하와이 제도에도 쓰나미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지진은 서부 시간 오늘 새벽 1시 지하 6마일에서 발생했으며 처음 8.2 규모로 발표됐다가 7.9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이 앤드류 맥케이브 FBI 부국장을 해고할 것을 압박하자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이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위협하면서 사태를 해결했다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맥케이브 부국장이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과 짜고 힐러리 클린턴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의 부인 질 맥케이브가 2015년 민주당 소속으로 상원 의원 선거에 출마하려고 했었을 당시 클린턴 진영으로부터 $70만 달러를 받은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원로 팝 가수 겸 작곡가 닐 다이아몬드가 파킨슨병 진단을 받고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그는 그러나 지필 활동과 녹음 작업, 새로운 프로젝트 개발 등은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언론은 다이아몬드가 의료진의 조언에 따라 당초 3월로 예정돼 있던 데뷔 50주년 기념 호주 뉴질랜드 공연 투어도 취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필리핀에 의료 봉사를 갔던 시카고 지역의 의사와 간호사 등 2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주말 필리핀의 카와산 폭포 관광지에서 타고 있던 밴이 운전 부주의로 나무와 충돌하면서 사망했습니다. 같은 차에 타고 있던 일행 7명 중 3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유명 의류업체인 캐나다 구스가 모조품 유통을 막기 위해 시카고 연방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캐나다 구스는 최근 중국계 기업으로 의심되는 의류업체가 온라인에 자사의 모조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캐나다 구스 파카는 시중에서 약 $1,000에 팔리고 있는데 온라인 업체는 유사 모조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듀페이지 공원에 쿠거가 등장했다는 신고가 계속 접수되고 있습니다. 글렌데일 지역 거주인들은 지난주에 이스트 브랜치 프레스트 프레저브에서 쿠거를 봤다는 신고를 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도 유사한 동물을 목격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일리노이에서 쿠거가 발견된 적은 아직 없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흐린 가운데 기온이 30도대로 떨어지면서 오전까지 일부 지역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33도, 밤 최저 22도. 내일은 오전에는 흐린 날씨 보이다 오후부터 맑겠고 낮 최고 33도, 밤 최저 23도입니다. 목요일부터는 기온이 대폭 오르면서 주말 동안 다시 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목요일 낮 최고 45도, 밤 최저 34도. 금요일 대체로 맑겠고 낮 최고 52도, 밤 최저 41도입니다.